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에 출간된 소련의 혁명과 전체주의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의미하는 인물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이 소설을 읽는 저는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글로 와닿기보다는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이전의 방법과 똑같이 풀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딱 동물농장의 모습과 연결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는 영 다르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인간만 쫓아내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어떤 허물을 탓할 때 나의 똑같은 잘못은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서 남의 잘못에는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 책을 큰 의미와 세계적인 역사 틀에서 이해하고 읽기보다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투영이 됐습니다. 읽으면서 착잡함과 쓸쓸함을 불러일으킨 동물농장의 주인공 동물들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동물농장, 조지 오웰. 1. 메이너 농장 주인 존스는 매일같이 항상 닭장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그런데 오늘따라 존스는 술에 만취되어 닭장 내의 닭들이 왕래하는 작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존스는 손에 등불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 불빛 역시 존스의 걸음에 맞추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는 휘청거리며 뜰을 가로질러 집으로 걸어갔다. 존스는 뒷문으로 들어가 작업화를 벗어던지고 부엌에서 맥주병에 남아있던 것을 한숨에 마신 후 서서히 2층 침실로 갔다. 아내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며 잠든 아내 옆으로 존스는 살며시 기어 올라갔다. 존스가 잠을 청하기 위해 침실에 불을 끄자 그때 갑자기 농장 여러 곳에서 푸드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품평회에서 입상했던 경력을 가진 미들 화이트종 수태지인 메이저 영감이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여러 동물들에게 들려준다는 소문이 낮부터 농장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농장 주인 존스가 잠이 들면 메이저 영감의 꿈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이자고 약속했었다. 메이저 영감이 풍평회에 나갈 때 그는 월링턴 뷰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평소에는 그를 메이저 영감이라 불렀다. 그는 이 농장 동물들 중에 더러 존경을 받았기에 메이저 영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는 잠을 못 자도 괜찮다는 분위기였다. 넓은 헛간에 등불을 대들보에 매달고 그 아래는 집더미를 쌓아 만든 제법 높은 연단이 놓여 있다. 그 위에 메이저 영감은 편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그쪽으로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자 메이저 영감만 돋보이게 보였다. 메이저 영감은
올해로 12세가 되었고 요즘에는 살이 조금 찌어 더욱 당당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송곳니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 현명하고 대단히 인자해 보였다. 동물들이 줄을 지어 모여들며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개 3마리였다. 다음으로 돼지들이 연단 앞쪽에 쌓여있는 집더미에 앉아있다. 창틀에는 암탉들이 회에 올라가 있고 석가래에는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며 앉아있다. 돼지들 뒤에 엎드려져 있는 양과 암소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 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로버는 혹시라도 집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동물들이 발에 밟혀 다칠 것 같아 커다란 발굽을 조심 또 조심하며 걸어갔다. 복서는 몸집이 매우 크고 키는 1m 80cm나 되는 말이어서 다른 2마리의 말보다 힘이 훨씬 셌다. 흰줄 무늬가 코 밑에 새겨져 조금 바보 같아 보이는 복서는 머리 역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복서는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성실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모두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클로버는 넷째 망아지를 출산한 이후 그 전에 날씬했던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고 뚱뚱한 암말이 되었다. 말들이 헛간에 들어온 뒤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따라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성미가 아주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좀처럼 말이 없다가 한번 입을 열면 항상 빈정거리기에 바쁜 몸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해충을 쫓으라고 당나귀 벤저민에게 꼬리를 준 것인데 처음부터 파리도 없고 꼬리도 없게 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며 빈정거리곤 하는 것이다. 벤저민은 많은 농장 동물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벤저민에게 왜 웃지 않느냐고 옆에서 물어보면 웃음을 표현해야 할 조건이 없어서 라고 냉정한 대답이 돌아오지만 복서에게만은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매우 다정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일요일이면 벤저민과 복서는 항상 과수원 건너 다른 방목장으로 가서 둘은 대화도 없이 함께 풀을 뜯어 먹는데 시간을 보냈다. 복서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새끼 오리 가족들이 어미를 잃어버리고 줄지어 들어오며 꽥꽥 가냘픈 소리로 울어대며 밟혀 다치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을 찾아 아장아장 돌아다니고 있었다. 새끼 오리들이 아장아장 돌아다니는 것을 본 클로버가 커다란 앞다리로 둥그렇게 울타리를 쳐주자 오리 새끼들은 그 안쪽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마지막 무렵 들어온 것은 존스의 마차를 끌고 있는 암말 몰리였다. 몰리는 예쁘게 생겼지만 머리는 텅 빈 흰색 암말이었다. 몰리는 각설탕을 입에 물고 오물거리며 자신을 뽐내며 사뿐거리며 들어왔다. 몰리는 앞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갈기를 흔들어대며 흰 갈기에 매달린 붉은 리본을 뽐냈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암컷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항상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딜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더니 염치불구하고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 같은 것에는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고 다만 기분 좋은 듯 작은 숨소리로 가르랑거릴 뿐이었다. 뒷문에서 잠자코 있던 길든 까마귀 모지스만 참석 못하고 모든 동물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모든 동물들이 편안하게 앉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호기심이 가득 찬 채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다. 메이저 영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청을 여러 번 가다듬으며 입을 열어 연설을 시작하였다. 동무들,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벌써 다 들었을 거요. 하지만 꿈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소. 동무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날도 이제는 얼마 없을 것 같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든 지혜를 죽기 전에 여러 동무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소. 나는 살 만큼 살아왔고 돼지우리에서 홀로 누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았소. 나는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들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내가 오늘 여러 동물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동무들, 현재 우리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판단해 봅시다. 우리들은 비참한 고통 속에 너무나 짧은 삶에 길들여져 있으며 세상에 태어나 목숨을 연명할 만큼의 먹이만을 겨우 얻어먹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끝까지 고된 혹사를 당하며 부려먹다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끔찍하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한 살이 지나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가를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 견뎌야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직 자연의 순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이 아주 척박해서 이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풍부한 삶을 보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무들도 잘 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국 땅은 기름지고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이고 지금보다 아주 많은 동물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지요. 우리들의 농장은 12마리 말들과 20마리의 암소와 수백 마리의 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고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품위를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왜 비참한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모여 힘들게 만든 모든 것을 인간들이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동무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농장에서 인간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인간들이 이 농장에서 사라지고 없다면 우리 동물들은 굶주리며 일하지 않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으로 과로하여 쓰러지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요. 인간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들의 괴로움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요. 생산도 하지 않는 인간들은 소비만 즐기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인간들은 젖을 만들어내거나 알도 낳지 못하고 우리들처럼 쟁기를 끌 힘도 나약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우리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있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적은 먹이만 동물들에게 주면서 혹사시키고 있고 나머지 모두는 인간들이 독차지합니다. 동물들은 힘으로 땅을 일구고 우리들의 똥과 오줌으로
기름진 땅을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가냘픈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지요. 내 앞에 있는 암소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몇 리터의 젖을 만들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암소 여러분들이 젖을 만들어 여러분의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먹여야 하는 젖을 인간들이 거의 모두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 먹어치웁니다. 암탉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많은 알들을 낳지만 그 중에 몇 마리나 부화를 했나요? 그것은 거의 모두 시장에 팔아 존스와 인간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데 쓰이고 있지요. 클로버가 망아지 4마리를 낳았는데 그 망아지들은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부양하며 같이 생활하여 기쁨을 안겨줄 망아지들 말이요. 1살이 되고 나면 4마리 망아지가 모두 팔려나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요. 망아지 4을 낳으면서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온몸으로 고생을 하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당신이 받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인간들은 말들에게 목숨을 겨우 지탱할 정도의 먹이를 주며 마구간에서 살아가게끔 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주며 비참하게 사는 것마저 제 명만큼 누리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도 우리 돼지들은 운이 좋은 편이라 불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소. 여기에서 살아온 지 12해가 되었고 귀여운 자손들을 400마리가 넘게 남겨두었으니 다른 동물들에 비해 가장 행복한 동물인 것 같소. 그게 돼지가 누려야 할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허나 그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모두가 그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 없소이다. 내 앞에 있는 젊은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도살장으로 끌려가 심한 고통을 받으며 비명을 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앞으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공포를 겪어가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암소, 돼지, 암탉, 양 모두 팔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복서, 당신의 몸이 현재는 아주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근육이 약해지면 그땐 어떻게 되겠소? 사악한 인간 존스 역시 독축업자에게 당장 당신을 팔아버릴 것이오. 도축업자는 당신의 목을 즉시 잘라내서 끓는 물에 푹 삶아서 사냥개 먹이로 만들 것이 확실하오. 개들도 뭐 별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개들도 나이가 들어 쓸모없어지면 인간 조스는 목에 줄을 감아 돌에 묶어 가장 가까운 연못에 빠뜨려 죽이겠지요. 동무들, 우리에게 닥쳐올 불행은 하나같이 인간들의 횡포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오. 인간들을 추방한다면 우리는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전부 다 찾을 수 있소. 우리들의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질 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해야겠소? 밤낮 가리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오직 힘을 함께 모아 인간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동무들,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반란, 또 반란을 일으켜야만 할 것이오. 그날이 언제 올지 나도 모르겠소. 일주일이 지나갈 수도 있고 100년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 발밑에 있는 짚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듯이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단 한순간이라도 신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합시다.
동물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결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동물들과 공동으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나 인간이 번영해야 동물들도 번영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 멀고 귀 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들이요. 인간들의 본심은 자신들 이외에 어떤 동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챙겨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해선 완벽하게 단결해야 하고 인간들은 우리 모두의 적이며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동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일제히 함성이 일었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는 동안 4마리의 쥐가 쥐구멍에서 살며시 나와 앞발들을 높이 들고 앉아서 그가 연설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벼랑간 개들이 쥐들에게 달려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쥐들은 빠르게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메이저 영감이 앞발을 들어 주위를 환기시키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동무들,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 야생동물, 토끼, 쥐 같은 야생동물들에 대한 문제 말이요. 야생동물들은 우리들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이 문제를 지금 표결합시다. 오늘 모임에서 나는 쥐들이 과연 우리들의 동무들인지 아닌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곧바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결과를 보니 쥐들은 우리들의 동무들이란 표가 압도적이고 반대표는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포함하여 겨우 4뿐이었다. 나중에야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표를 던진 진위가 밝혀졌다. 메이저 영감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소. 인간들의 존재와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품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사실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동물은 누구나 우리들의 친구이고 2발로 걷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적입니다. 또 하나, 인간과 투쟁하는 동안 그들을 흉내내선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오. 우리는 인간을 정복한 뒤에라도 그들이 살아온 악습을 행동하여 물들여지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집안에서 침대로 잠자리를 사용하거나 옷을 입는 것들도 당연히 안 됩니다. 동물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또한 장사를 해서 돈을 만지는 것들도 절대 하지 마시오. 인간들이 관습과 전통은 모두 사악하기 때문이요. 우리 동물들은 무엇보다도 동족을 폭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고 힘이 강하거나 약해도 우리 모두는 형제들입니다. 우린 모두 평등하니까 동물들은 서로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무들, 이제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그 꿈 이야기를 지금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요. 인간들이 추방되어 없어진 뒤 세상에 펼쳐나가야 할 꿈이었지요. 나는 그 꿈 덕에 오랫동안 잊었던 그 어떤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돼지였을 때 옛날 노래 하나를 암돼지들과 어머니가 즐겨 부르곤 했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첫 3마디 노래가락 가사만 기억날 뿐 나머지 가사는 나이가 먹은 뒤에 기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가락을 잘 부르곤 하였지만 언제부턴가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가락이 생명의 날개를 달고 어젯밤 꿈속에 되살아나고 그뿐만 아니고 노래 가사까지 고스란히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여러 동물들과 입을 모아 부르던 노랫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그 가락과 가사 말이요. 동무들,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겠소. 나는 나이가 많아 목소리가 거칠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면 나보다 더 잘 부르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부를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요.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서서히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대로 목소리가 쉬어서 거칠긴 했지만 노래 솜씨는 녹슬지 않고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와 비슷한 가락이 동물들의 가슴에 서서히 파고들었다. 가사는 이러했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이여, 황금빛 미래를 알리는 이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곧 꿈꿔왔던 그날이 오리라. 포악한 인간들이 쫓겨나고 영국의 기름진 들판에 오직 동물들만이 활보하리라. 그날이 오면 코에서 콧뚜레가 사라지고 등짝에서 멍에가 사라지고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잔인한 채찍 소리도 없어지리라. 그날이 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먹을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리라.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풀과 콩, 그리고 사탕무가 모두 우리 것이네. 우리가 해방되는 바로 그날에 영국의 들판은 밝게 빛나고 강물은 더욱 맑아지고 더욱 달콤한 바람이 불어오리라.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일하세. 비록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 모두가 자유를 위해 힘써 일하세.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전 세계 곳곳의 동물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널리 전파하라. 미래에 올 황금빛 소식을 노래하라. 동물들은 이 노래에 흥분되어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끝마치기 전부터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동물들은 환희를 느끼며 열광했으며 머리가 좋지 않은 둔한 동물들마저 노래가락은 물론 가사까지 몇 소절은 쉽게 따라 불렀다. 개와 돼지는 영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멜로디 가사를 전부 외웠다. 동물들은 몇 번 부르더니 농장이 떠나갈 듯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합창을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가 개성 넘치는 제각각의 소리, 개는 멍멍, 암소는 음매음매, 양은 매매, 말은 히잉히잉, 오리는 꽥꽥들하며 힘차게 노래들을 불러댔다. 모두들 노래가 대단히 마음에 쏙 들어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불러댔다. 하지만 동물들이 떠들썩하게 합창을 불러대는 바람에 잠자고 있던 존스가 깨어나 버렸다. 존스는 목장우리에 여우가 나타난 것으로 짐작하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존스는 침실 구석에 있던 엽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컴컴한 어둠 속을 향해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헛간 벽 쪽에 총알들이 박히자 순식간에 회의는 해산되고 동물들은 제각각의 잠자리로 빠르게 도망갔다. 동물들은 지푸라기 속에 숨어들고 새들은 횃대로 날아가 버리자 농장은
순식간에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버렸다.